오늘도 연말에 걸맞게 단촐한 모임으로 모여 있습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뜨아입니다. 모모입니다. 동글이입니다. 망고빙수입니다. 버스여행입니다. 네, 끝입니다. 네, 오늘 아주 소수정의 인원으로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질문은요, 지난주에 엄청 추웠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추운 것과 상관없는 이야기, 이제 연말에 알맞은 이야기. 연말에 알맞은 이야기인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은 언제였던가? 올해 2023년에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 나의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지금 생각해냈다는 점에 정말 가장 후회스럽고요. 미리 준비된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할 것도 생각 안 하고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의 가장 후회되는 올해의 순간을 떠올려 본다면, 며칠 전에 이제 엄청 아파가지고, 출근을 못했어요. 어지러워갖고.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올해 이렇게 건강관리를 안 하고 결국은 쓰러졌구나. 네, 그것이 올해 저의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만 했었더니 결국은 갈 때까지 갔다. 네, 저의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모모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좀 더 신나게 놀지 못한 거? 이제 3월이면 복직해야 되는데 좀 더 신나게 놀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남은 시간이 좀 추워가지고 어디 놀러 가기는 그런데 끝까지 잘 놀아보겠습니다. 백수에게도 후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순간이군요. 네. 동그리님? 네, 저는요. 저는 그 새해가 됐을 때 소소한 목표를 몇 가지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성됐구나. 달성을 못해서 그래? 후회로 남은 그러니까 달성을 못했다기보다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사소한 거에도 솔직하자 이런 사소한 목표가 있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지점에서 솔직하지 못했을지. 아니 너무 얼굴에는 궁금한데. 후회가 없는 얼굴인데? 너무 궁금한데. 뭔가 평소에? 그런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했었는가 약간 이런 솔직한 대답들을 했었는가 돌아봤을 때 솔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꼭 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네 뭔가 조금 더 솔직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네. 내년에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망고빙수님 어떠세요? 네, 저는 소소하게 여러 번 있는데요. 항상 지각할 때마다 후회가 굉장히 큽니다. 왜 5분 더 일찍 출발하지 못했을까? 그거 좀 달려가지고 그 지하철을 탔으면 지각을 안 했을 텐데 정신 좀 차리고 있을 걸 막 정신 놓고 있다가 반대로 타고 내릴 지하철 놓치고 항상 그래서 지각은 그 성실에 척도라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그러니까 큰 후회라기보다 매번 하는 후회입니다. 내년 오늘 얘기를 할 줄은 몰랐네. 네, 버스 여행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원래 펀드 가입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가입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7월까지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가입하려 찾아보니까 이미 가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날렸네. 그래서 약간 오늘 이제 찾아보면서 이게 시기를 놓친 가입 못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한 게 아쉽습니다. 세금 더 깎을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쉽다. 펀드를 가입하면 연말정산이 되는 것도 있군요. 네. 역시 정보의 바다란. 난 지금 알았네. 저도 알려주세요. 35세 미만만 됩니다. 그래?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뭐야, 들을 것도 없다는 얘기야? 속상하네. 저도. 이 나이 차별 뭐야 이거?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항상 후회를 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 후회가 남을 만한 순간을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후회를 딛고 다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이 그림책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림책을 발표해 주실 동그리님 그림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림책은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책입니다. 데이비드 라로셀이 글을 쓰고 마이크 우누트카가 그림을 그렸고 이다랑 선생님께서 옮겨주셨는데요. 이 작가님이 찾아보니까 글을 쓰신 분이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림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선생님스러운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셨구나. 아이들과의 이런 사과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신 것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책이 올해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 따끈따끈한 올해 여름에 번역된 신간이군요. 네, 신간입니다. 올해 7월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녹음한 이 파일이 아마 올라갈 때쯤에는 새해가 될 시점이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연말인데 연말의 마지막 책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사실 고민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앞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후회가 남는 순간을 이제 생각해 보자면 사실 사과해야 될 때를 놓쳤을 때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잘못을 올바로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바로 붙잡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과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사과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이제 아이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보다 소소한 고자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그 상황을 이제 중재해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과를 할 수 있을지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림책일 것 같아요. 한번 그림책을 읽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동그리님이 고심 끝에 연말을 기념하며 골라주신 따끈따끈한 심장. 요즘 키워드도 아주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림책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을 꺼내다. 그림책을 꺼내다. 사람들이 사는 문 가까이 문 둘레에서 피는 민들레처럼 우리 곁에 그림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네. 제목은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예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속 이야기에서도 사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어떤 실수든 원하지 않든 의도하지 않았든 실수는 벌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몸이 너무나 커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혹은 너무 작아도 실수를 하기도 하죠.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뭔가를 망가뜨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사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사과하는 거 진짜 어렵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본인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상대방이 굉장히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사실 마주하기가 쉽진 않죠. 또는 내가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대라면 더 사과하는 건 어렵게 되겠죠. 하지만 사과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심지어 똑같이 잘못했어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해야겠죠. 사과는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네가 한 실수에 대해 무언가 말을 섞지 않고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허락 없이 네 양말을 가져가서 미안해 라든지 발이 없는데 양말이 왜 있는 거죠? 두 개나 있어요. 그림책을 지금 보시면 그림책 속에는 우리 기린의 뿔에
귀엽게 양말 2개가 언젠가는 발이 생기는 건가요? 지렁이 양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가져갔지만 혹시 모르죠. 이 지렁이의 집이었을지. 네. 혹은 변명은 하지 않고 올바른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사과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되게 조심하는데 하필 무릎이 가려울 때 모기가 막 날라와서 막 벽돌이 있어서 막 피하려고 했는데 막 네가 여기에 사다리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부딪히지 않았을 거야. 라는 이런 변명하기보다는 널 넘어지게 해서 미안해 라는 단순 명료한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진실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네 여왕을 인형을 네 여왕에 넣어서 사과하래.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밖에 나가서 야구를 할 수 없대. 이렇게 엄마가 시켜서 하는 사과라든지 내가 일부러 잡초를 뽑은 게 아니라 뭐 우연히 호스로 물을 끼얹어 버렸네. 정말 미안해. 라던가 정말 기뻐 보이죠? 호스로 물을 끼얹고 나서 굉장히 미안한 건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신나 보이는 하지만 물 맞은 친구는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또는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사과는 아주 작게 숨겨놓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진실되게 네 풍선을 터뜨려서 미안해 라던가 꼭 사과해야 되는 이야기를 담은 진실한 사과를 전할 수 있어요. 또는 말로 하기 너무너무 어렵다면 사과를 편지로 글로 써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주 오래된 이야기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면 사과할 수도 있겠죠. 내가 아주 옛날에 너를 느림보라고 놀렸던 거 기억하고 있니? 거북이와의 대화예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 거북이들은 아주 옛날에 놀렸던 느림보도 물론이지 난 그걸 기억하고 있어 라고 지금 사과하는 이 친구의 미안해를 알겠어 라고 받아주고 있죠. 언제든 사과할 수 있고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한 후에는 꼭 고쳐줘야 해요. 사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없다면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에게도 또 화난 상대에게도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사과를 하면 나도 그 상대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책 맨 뒷장에 보면 옴긴이가 쓴 글이 있어요. 사과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배우고 연습해야 잘할 수 있답니다. 아이도 어른도.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아이도 어른도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 사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과하는 게 쉬우신가요? 어떠세요? 망고빙수님 사과하는 거 자주 하시나요? 애들한테 그냥 툭하면 미안. 선생님 잘못 봤어. 미안. 아이고 미안. 네, 이러고 가볍게 하고 다니고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뭐 부모님 같은 경우한테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못할까요? 일단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무 안 해버릇하니까 하려고 하면 좀 민망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부모님도 갑자기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래? 뭐 수상스럽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오늘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막 이러고. 무슨 일이 큰일 나나? 막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사과라는 것도 이제는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배웠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또
평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